The impeachment of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is now under review by the country's constitutional court. That began Monday, only days after the opposition-controlled parliament impeached Yoon over his short-lived declaration of martial law on December 3rd. His actions plunged the U.S. ally into its gravest political crisis in decades. A spokesperson for the court said the first hearing will be held on December 27th. The court has 6 months to decide whether to remove Yoon from office or to reinstate him. Under South Korea's constitution, 6 justices must agree in order to oust an impeached president. The 9-member court has 3 vacancies, so the current justices would have to vote unanimously to remove Yoon. In South Korea's only previous presidential removal by impeachment, the court took 3 months to oust Park Geun-hye in 2017. Meanwhile, investigators from the Police, Defense Ministry, and an anti-corruption agency also plan to question Yoon this week. On Sunday, Yoon did not appear at a summons for questioning in a separate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or's office. After Saturday's impeachment, Prime Minister Han Duck-soo stepped in as the country's acting president, and the leader of Yoon's ruling party, Han Dong-un, announced his resignation Monday. He has publicly backed impeaching Yoon and clashed with some members who opposed the move.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할... 국민과 국회의 무거운 뜻을 받아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결의안을 갖고 지금 대통령실에 전달하러 왔습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십시오. 그냥 여의도 국회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국회. 작년부터 어쨌든 윤석열 정권이 되고 계시니까 네. 하루 이동하겠습니다. 제1차 변론 준비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단순 상명부터 저는 그 문영배 권한대행이 신속하게 하겠다는 걸 치러야 돼요. 공직선거법에서 50일 이전에 그 선거를 공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주심 재판관이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관들이 이제 다수의 연구관들이 아마 TF를 또 구성한다니까 거기서 이제 일단 그 탄핵 소추 청구서를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론을 열 겁니다. 지금 탄핵 소추가 된 상황에서는 지금 대통령 사고시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고가 됐다는 것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정체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 다른 사건보다도 먼저 이 탄핵 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할 때고 정치인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고 정식 아직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60일 정도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한 90일 정도 걸렸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그 탄핵 심판은 그때보다는 오히려 또 사안이 명백하고 또 굉장히 여러 정황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90일은 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그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정한 그 요건에 충족됐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그 전시, 사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라는데 과연 그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가 과연 그런 상황이 발생한 상태였는지 그걸 볼 테고요. 증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탄핵 인용 결정, 파면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국회의 창문을 깨고 계엄군이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간 것을 서버를 확보하려고 했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그 종국 결정을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그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든가 아니면은 탄핵 결정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또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입니다. 다만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것이지 그냥 대통령. 최악의 시나리오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늦추는 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오로지 이제 그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헌법재판소가 사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법 이론을 가지고 그 심판정에서 그 변론 시에 아마 공방을 할 가능성도 있고 또 특히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법리적으로 그 공방을 직접 하고 또 본인이 그 본인에게 유리한 법 이론을 적용해서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